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 2019년 제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신 진동 또는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를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첫 번째는 진동의 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강도가 강할수록 생체 반응의 관여를 크게 하겠죠. 두 번째는 진동수, 세 번째 진동 방향, 네 번째는 폭로 시간 또는 노출 시간,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주 출제되죠. 그죠? 예,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장방형 덕트의 가로가 650이고, 세로가 300이다. 가로, 세로가 주어졌습니다. 속도합이 150이다. 주어졌고요. 덕트 길이가 10m, 길이 10m당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관마찰 계수 0.0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지금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압력 손실 델타 P는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이죠. 그죠? 곱하기, 지금은 2G분의 RV 제곱 넣을 필요 없이 VP가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마찰 계수 0.02 곱하기, 여기에서 D는 뭐냐면 상당 직경이잖아요. 상당 직경은 지금처럼 가로와 세로가 주어졌을 때는 가로 플러스 세로분의 2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0.65 플러스 0.3분의 2 곱하기 0.65 곱하기 0.3 이렇게 계산한 상당 직경이 0.41m가 됩니다. 그죠? 자, 650mm니까요. 미터로 바꾸기 위하여 앞으로 색감 가면 0.65와 0.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한 상당 직경이 0.41이 되고요. 10m당이라고 했으니까 길이는 10이 되겠죠. 속도합 VP가 150이다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면 73.17이 되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출제되었죠. 그 기억을 못하시면 파란색 하시기 바라고요. 가스상 물질의 처리 방법 중에서 연소법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불꽃에 직접 연소하는 직접 연소 또는 불꽃 연소고요. 간접으로 하는 간접 연소 또는 가열 연소죠. 세 번째, 촉매를 이용한 촉매 연소가 있습니다. 직접 연소 또는 불꽃 연소, 간접 연소 또는 가열 연소, 촉매 연소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기압의 0도씨, 그죠? 첫 번째, 기압 P1, 첫 번째 온도 T1이라 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네요. 그죠? 1.293입니다. 1기압 P2, 그죠? 기압은 동일하니까 무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50도시니까요. T2네요. 공기 밀도를 계산하라. 보정된 공기 밀도를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부피의 보정은요. 나중 온도가 273 플러스 T2 이렇게 나중 온도 위로 올라가면 이거 부피 보정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밀도 보정은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밀도 보정이니까요. 첫 번째 밀도 1.293 곱하기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그랬죠. 273 플러스 나중 온도 50입니다. 처음 온도 위로 가야죠. 그죠? 그러면 분의 273 플러스 0이죠. 기압은 동일하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9kg/m에 3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상 직경의 종류를 적어라.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입니다.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고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다. 뭐였죠? 바로 공기 역학적 직경이죠.
입자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측정되는 먼지 크기고요. 직경 분립 충돌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나 형태를 분리한다. 그죠? 자, 정답은 공기 역학적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질량 중위 직경이 있다. 그죠?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해서 중위니까 50%죠.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의 크기라고 설명하면 질량 중위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참고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유량 펌프로 작업장의 공기 0.6m 3승 중의 납을 채취한 후에 20ml의 10% 질산에 용해시켰습니다. 원자 흑광 광두계로 분석한 납의 농도가 48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인 경우에 작업장 공기 중에 납의 농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단위가 미터의 3승분의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공식은 요겁니다. 그죠? 우리가 납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밑에는 공기 채취량입니다. 현재 작업장의 공기를 0.6m 3승 채취했다. 그죠? 0.6m 3승 분의 여과지의 금속 농도 곱하기 최종 용액의 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과지의 금속 농도는 뭐냐면요. 분석했더니 납의 농도가 요거다. 다시 말하면 분석했다는 건 여과지에 있는 납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여과지에 있는 금속의 농도가 48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 단위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대로 밀리리터 도도 상관없어요. 근데 48 마이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바꿔 줘야겠죠. 그죠? 최종 단위 미리그램이니까요.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이고요. 미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그램이고요. 밑에는 미리리터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시료의 최종 용액 부피. 최종 용액은 얼마냐면 용액은 요거잖아요. 20ml의 질산에 용해시켰다. 질산이 용액이니까요. 20ml 되죠. 단위가 밀리리터 약분되고 없어지고요. 위에는 밀리그램이 남았고 밑에는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니까 1.602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 기억해야죠. 그죠?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적용하는 조건 5가지를 적어라. 그죠? 전체 환기 장치는요, 유해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고요.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쉽죠. 또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2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의 동압, 속도압이 8.5다. VP가 주어졌습니다. 정압이 25다. SPH가 주어졌고요. 이때 유입계수 C1을 계산하라. 그죠? 자, 우리가 정압이 주어졌으니까 정압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요. SPH는 뭐였습니까? 속도압 VP 1 플러스 FH가 됩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VP고요.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VP 곱하기 FH가 되잖아요. 그죠? 자, 왜 이 식을 지금 뭐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압이 주어졌고 동압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압력 손실 계수를 안다면
압력 손실 계수는 C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유입계수 C2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식에서요, 우리가 압력 손실 계수를 구하기 위해 압력 손실 계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거를 남기고 요거를 뒤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VP 곱하기 FH는 그죠? SPH. 뒤에 넘기면 뒤로 가서 빼줘야죠. 마이너스 VP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력 손실 계수 FH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죠. VP분의 SPH 마이너스 VP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 VP가 얼마냐면요. 8.5다라고 했죠. 8.5분의 SPH 정합이 25니까요. 마이너스 8.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94가 나옵니다. 그죠? 미리미리 H2O가 압력 손실 계수가 되겠습니다. 압력 손실 계수니까요. 예, 단위 없이 1.94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1.9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압력 손실 계수를 구했기 때문에요. 압력 손실 계수는 C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유입계수 C2를 여기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역시나 C2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C2의 제곱분의 1은 하면요.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뒤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FH 플러스 1이 됩니다. C2의 제곱은 하면 역수를 취했으니까요. 뒤에 것도 역수를 취하면 FH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C 제곱을 없애기 위하여 제곱 루트를 씌우면 제곱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자, 루트 하시고요. 압력 손실 계수 지금 계산한 게 1.94죠.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0.58이죠. 그죠? 계수기 때문에요. 압력 손실 계수 단위 없고요. 유입 계수기 때문에 역시나 단위 없이 0.58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기억하신 분들은 빨간색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입경 분립 충돌기 또는 직경 분립 충돌기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에 마일러 여과지에 그리스를 뿌리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죠? 마일러 여과지에 그리스를 뿌리는 이유는 시료의 대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시료의 대침 현상을 방지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10번. 자연환기 방식에서 중성대를 설명하라. 그죠? 중성대는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유입되는 공기 측과 배출되는 공기 측의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공기의 유출입이 없는 면을 말한다. 여기까지 적으셔도 되고요. 높을수록 환기 효과가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억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인체의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온열 요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체의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으시오라는 문제나 인체의 온열 요소 4가지를 적으시오.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는 온열 요소 4가지입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몸에 열이 날까 생각해 보면요. 기온, 온도죠. 그죠? 습도가 높을 때도 우리가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류, 대류, 풍속 되는데요. 기류나 대류, 더운 바람을 히터를 틀어서 불어오면 우리 더워지잖아요. 복사열, 태양 에너지죠. 태양 햇볕 받으면 더워지죠. 자, 그래서 인체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온열 요소는 기온, 습도, 대류 또는 기류, 복사열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네, 후드의 선택 지침 또는 선택 지침 해도 되고요. 후드 선정 시의 고려사항, 후드 선정 시의 전제 조건 4가지를 적어라. 그죠? 후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할 것. 두 번째는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할 것. 세 번째는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할 것. 네 번째는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것.
한 가지 더 넣자면 후드 설계 시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환기량을 최소화할 것, 작업자 호흡 영역을 보호할 것, 추천된 설계 사양을 사용할 것, 작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 것, 후드 설계 시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 것. 자, 요 중에서 적으시고요.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료 채취를 위한 여과지 중에서 막 여과지의 종류 3가지입니다. 우리 필기에서 배웠던 막 여과지만 생각해도요. MC 막 여과지, PVC 막 여과지, PTFE 막 여과지, 음막 여과지 있었죠. 그 이외에 뉴클로포어 여과지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MCE, PVC, PTFE, 음막 여과지, 그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네요. 보기의 방사선을 인체 투과력이 큰 순서로 번호를 쓰시오. 일단은요, 투과력이나 전리작용이나 제일 큰 건 중성자죠. 그 다음에 혼돈된다면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투과력이 좋아서 몸속을 찍어낸다, 그죠? 그래서 투과력은 X나 감마, 베타, 알파 순서입니다. 전리작용은 알파, 베타, X나 감마 순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투과력이니까요. 중성자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X나 감마죠. 네. 감마선. 그 다음에는 베타, 알파 순서가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용접 작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건강보호 대책은 유해광선 차단 대책, 소음 대책, 고열 대책, 용접 휴무 및 유해가스 제거 위한 환기 대책이 있습니다. 보기 설명 중에서 용접 휴무에 대한 대책과 유해광선에 대한 대책을 골라서 번호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예. 작업장 조도를 65 룩스 미만, 요건 무관하죠. 방음용 귀마개 사용은 소음에 대한 대책이죠. 그죠? 인접 작업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연 차광 커튼을 설치한다. 그죠? 타지 않는 차광 커튼이죠. 그래서 요거는 타지 않는 차광은 빛을 차단하는 커튼이니까요.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대책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 근로자에게 방진 마스크. 산소가 부족할 때 송기 마스크 제공한다. 이건 바로 용접 휴무에 대한 대책이 되죠. 환기량을 계산하여 국소배기나 전체 환기를 한다. 국소배기나 전체 환기도 예, 오염 물질 또는 용접 휴무를 제거하기 위한 휴무에 대한 대책이다. 그죠? 그래서 용접 휴무에 대한 대책이 4번, 5번 되고요. 유해 광선에 대한 대책 3번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법규 내용입니다. 가스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검지관은 첫 번째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두 번째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이렇게 3가지죠. 예비조사 목적,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3가지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붙이도록 할게요. 다음 물음에 적합한 답을 적으시오. 고온 작업에 가장 적합한 후드 형식을 적으시오. 우리 가정에서 고열이 잘 발생되는 곳은 바로 가스레인지 있는 부위죠. 거기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후드가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다. 그죠? 그래서 고온 작업에 가장 적합한 후드가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허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한 후드의 제어 풍속 기준이죠. 자, 지침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나와 있어요. 가스는 0.5m/s, 입자 상태는 1.0m/s, 이렇게 2가지, 그죠? 가스는 0.5, 입자는 1.0m/s의 제어 풍속을 가져야 합니다.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온도니까 T1이고요. 첫 번째 압력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내로 50m 삼승 per minute 유량이 흐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온도 T2, 두 번째 압력 P2라고 할게요. 0도시 1기압에서 유량을 계산하라. 자, 다시 말하면 유량에는요, 50m 삼승할 때 결국은 이거 뭐죠? 유량은 부피 뭐라고 했습니까? 부피를 보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왜냐하면 미니트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에 상관없이 무관하잖아요. 미터의 삼승 부피가 결국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피 보정하고 동일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부피 보정은요,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나중 온도가 부피 보정은 위로 가라. 그죠? 밀도는 나중 온도 아래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정한 부피 또는 보정한 유량은 하시고요. 유량은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보정전이죠. 그죠? 50 곱하기 하시고요. 자,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위로 갑니다. 0 곱하기 나중 온도니까요. 압력은 처음 압력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3 플러스 처음 온도 아래로 가겠죠. 그죠? 압력은 나중 압력이 되는데요. 1atm은 1기압이죠. 결국은 760mmHg를 뜻합니다. 그래서 7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30 단위는 요거 그대로 그죠? 미터 삼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9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파란색 문제들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특히나 계산 문제들,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위까지 정확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